왜 이렇게 하냐 이거예요. 아니 p1.name하고 p2.name하고 p3.name 하면 되지? 왜 p1으로 이렇게 찾아가면서 복잡하게 하냐? 항상 이렇게 왜 프로그래밍을 항상 이렇게 복잡하게 꼬냐?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러진 않아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하겠죠.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꼬거나 그러진 않아요. 자, 그래서 왜 그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배열의 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배열의 한계 한번 다시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자, 배열의 한계는 첫 번째로 길이를 한번 딱 결정을 하면요. 자, 일단 5라고 해보죠. 길이를 바꿀 수 없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삭제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3을 삭제하고 싶어요? 얘만 툭 떼가지고 이렇게 뺄 수가 없습니다. 배열은.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 뒤에 있는 거를 땡겨오고, 뒤에 있는 걸 땡겨오고 하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삭제를 구현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삭제가 안 됩니다. 배열. 자, 두 번째, 추가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여기서 제가 여기다 6을 추가하고 싶어요. 1, 2와 3 사이에. 어떻게 추가하실 거예요? 이미 5개 꽉 찼는데, 그죠? 절대 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도 안 돼요. 세 번째, 이 두 가지를 하려면은 알고리즘 연산을 해야 되는데 연산량이 많아집니다. 그쵸? 이것도 다 했던 얘기예요.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자면은 배열은 길이가 정해져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로 예전에 만들었었잖아요. 자, 주소록 저장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기 없네요. 여기 볼까? 그러니까 이제 요런 구조로 바꿨잖아요. 그죠? 이런 구조로 하면 이 사람이 추가를,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 추가를 한 번 할지, 2번 할지, 5번 할지, 100번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열의 길이를 미리 맞춰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냥 일단 100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자, 최근 거 정답을 보면 모르겠다. 일단 100이라고 해놓고 하자 라고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0이면 100명을 저장하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10만 명 저장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저장 못하죠. 10만 명. 그럼 나 이거 그냥 이렇게 좀 크게 해놓을래 라고 할 수도 있죠. 이게 좋겠냐 이거예요. 이러면은 최대 100만 명까지 저장할 수 있으니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100만 명 하면은 일단 이 배열 같은 경우는 100만 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람이 우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한 개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한 개. 그러면 여러분 이만큼 쓰는 거예요. 저장, 한 개 저장은. 이것보다도 작겠죠? 근데 만들어 놓은 건 100만 개이기 때문에 이게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용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크게 배열을 잡으면 잡을수록 배열은 길이를 정해놓고 시작하기 때문에 100만 개라고 하면 100만 개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개를 저장하든 10개를 저장하든 100개를 저장하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이 힘든 거죠. 너무 적게 잡으면 이거 너무 많게 해서 자원의 낭비가 심하다 생각해서 너무 작게 잡아버리면 어떤 사람이 몇 개 저장하니까 저장 공간이 끝났대요.
그래서 너무 작게 이 저장소를 잡아도 문제, 너무 크게 잡아도 조금밖에 안 썼는데 낭비되고 있는 공간이 많으니까 문제.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공간을 쓰기에는 조금 어려운 구조가 배열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배열의 한계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배열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자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C 언어에서는 이 배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문법적 요소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직접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료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 차원에서 제공하는 구조의 한계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배열의 한계를. 그래서 이 배열의 한계를 극복하자라고 해서 구조를 아예 새로 만듭니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자료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하냐면 방금처럼 배열이라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배열을 왜 쓰죠? 붙어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배열을 쓰는 이유는 진짜 이거예요. 안 붙어있으면 배열을 쓸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규칙성을 얻기 위해서 배열을 씁니다. 왜? 다음 거 찾기 쉬우려고. 자, 근데 여러분들 배열을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여기 만들어졌다가 두 번째 여기 만들어졌다가 세 번째 여기가 무작위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죠?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 가져와 라고 해야 여기 있는 거 가져오고 B 가져와 하면 여기 있는 거 가져오죠. A로 말미암아서 B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규칙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낱개로 떨어진 거는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써야 되는 거고,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싫다라고 하면은 붙여가지고 이름 하나로 플러스 0, 뭐 플러스 1,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규칙성 있게 찾던가. 그래서 이렇게 배열 이용했었는데 배열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쨌든 다시 여기로 돌아와야 됩니다. 무작위로. 근데 여전히 이렇게 이름이 많으면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사람 이름만 기억을 하고 두 번째 사람은 물어서 가겠다 이거예요. 첫 번째 사람한테 물어서.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가요? 첫 번째 사람으로 두 번째 사람 찾은 다음에 두 번째 사람으로 세 번째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사람은요? 만약 네 번째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네 번째 사람의 주소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렬이 아니어도 상관없겠죠? 왜냐면 우리가 주소 그 자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소만 있으면 찾아갈 수 있잖아요. 얘네들의 이름이 변수명이 필요하겠네요. 이거 필요 없잖아요. 주소만 있으면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의 이름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비상연락망처럼. 얘가 얘한테 연락하고 얘가 얘한테 연락하고 얘가 얘한테 연락하고 얘가 얘한테 연락할 일은 없는 거죠.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A랑 이 친구랑 친해가지고 세 번째 사람한테 연락하려면 얘가 야, 네 친구한테 연락 좀 해봐 라고 해서 얘가 연락을 하는 거고, 네 번째 사람은 얘가 야, 너 친구한테 연락을 해봐 라고 해서 건너서 찾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구조를 우리가 자료 구조 중에서도 링크드 리스트라고 불러요. 연결된 하나의 선이라고 해서 링크드 리스트. 자, 그래가지고 이 구조를 쓰면은 배열의 단점이 해소가 돼요. 왜 해소가 되냐? 자, 여러분 이거 만약 이렇게 다섯 명이 연결된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배열처럼 얘 앞에 거 하나만 알고 있어도 다 찾을 수 있죠. 아까 우리가 하나 가지고 세나 찾았잖아요. P1만 가지고 P3 찾았잖아요. P3 언급하지도 않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연결만 돼 있으면은 A로 다 찾을 수 있어요. A로부터 두 번 떨어져 있는 얘 찾겠죠. A로부터 5번 떨어져 있는 얘 찾겠죠.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검색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길이를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필요한
애가 있으면은 그때 만들어가지고, 그죠? 딱 필요한 그 순간 하나 만들어가지고 연결만 하면 되죠. 그러면은 더 만들 필요도 없고 덜 만들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딱 내가 필요한 만큼만 공간을 만들 수가, 그러니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삭제해 볼게요. 삭제. 자, 제가 얘를 삭제하고 싶어요. 배열이라면은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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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죠. 얘 땡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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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죠. 근데 얘는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자, 삭제 어떻게 한다? 얘 주소를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거를 얘 주소를 이렇게 저장하면 끝입니다. 그냥. 그죠? 여기 연결이 이렇게 끊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4개짜리가 되는 거예요. 5개짜리. 단 한 번의 연산으로 중간에 있는 요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얘를 다시 추가하고 싶어요. 얘를 추가하고 싶어요. 반대로 다시 얘 주소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연결하면 끝이에요. 너무나 이 추가 삭제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추가 삭제 편해지고 공간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게 이 구조의 장점, 특징입니다. 그래서 추가 삭제에 유리하죠. 저장 공간 효율.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링크드 리스트라는 구조가. 자, 그럼 이 구조는 누가 이렇게 뭔가 만들어져 있냐?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들려면 최소한 보세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배열이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 저장할 때 예를 들어 1, 2, 3, 4를 저장하고 싶다. 이렇게 저장하는데 이 1, 2, 3, 4, 5를 우리가 링크드 리스트 방식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고 싶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를 연결해서 저장하고 싶다. 그럼 최소한 얘네가 뭘 가져야 돼요? 저장하고 싶은 데이터 1과 그죠? 다음 구조체의 주소 저장할 수 있는 주소 변수 하나가 있어야겠죠. 최소 2개 필요해요. 최소. 그래서 이 자료 구조를 만드는 하나하나 이 핵심적인 최소 단위 요소가, 그래서 제가 구조체라고 말씀드린 거고, 그것도 얘네가 다 똑같은 구조체겠죠? 그래서 자기 참조 구조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얘는 2, 얘는 3, 얘는 4, 얘는 5 이렇게 저장하시고 얘 주소를 여기다가 저장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얘도 당연히 이렇게 주소 저장 변수 하나 있겠죠. 얘 주소를 여기다 저장하셔야 되고, 마찬가지 얘도 얘 주소를 이렇게 저장하셔야 되고, 얘도 얘 주소를 이렇게 저장하셔야 됩니다. 됐죠? 그래서 최소한 2개의 변수가 필요하고, 2개의 변수가 하나처럼 보이게 하려면 구조체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자료 구조를 이루는 하나하나의 점들을, 요거를 우리가 보통 노드라고 이름을 불러요. 노드라고 표현을 하고요. 노드는 무조건 자기 참조 구조체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노드를 이렇게 일렬로 연결하면 이게 링크드 리스트라는 구조가 되고요.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데 유리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빨간 선을 이렇게 일렬로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거를 트리라고 불러요. 트리. 그러니까 자료 구조라는 건 이런 똑같은 노드들을 여러 개 두고 노드의 선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에 따라 링크드 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트리가 될 수도 있고 그래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뭐가 좋냐? 다 그때그때 달라요. 트리는 검색에 유용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링크드 리스트는 추가 삭제, 데이터를 넣고 빼고 하는 데 유리하고요. 그래프는 데이터들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유리합니다. 이런 거를 자료 구조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이 자료 구조 하실 때 이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료 구조의 가장 쉬운 버전이 링크드 리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링크드 리스트를 마스터 하신 다음에 그 다음 트리를 공부하시면 됩니다.